안녕하세요. 매력특별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될까 말아야 될까, 딸까 말까,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뭐 법무사, 세무사 뭐 이런 8대 전문직 자격증을 따야 될까, 시간을 좀 갈아 넣어 가지고 해서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가, 직장의 월급 정도로 나오는가, 아니면 내 월급에 뭐 한 80% 정도로 나오는가, 이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괜히 뭐 힘들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데 뭐 장롱도 진짜 많다 하던데, 이게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 맞나? 그냥 장롱 되는 거 아닌가? 일단 간단하게 심플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걱정하지 말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네, 따십시오. 따면 좋습니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원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준비하신다면은, 그만큼 짧은 기간 안에 취득할 수 있는 진짜 가성비 좋은 자격증입니다. 나름 뭐 전문직 서비스, 그래도 자격증이고, 근데 이제 뭐 법무사 자격증 따려면 최소 4, 5년은 걸리죠. 뭐 장수하시는 분은 10년, 15년도 있습니다. 세무사도 최소 3년이고요. 노무사도 최소 3년입니다. 공무원도 준비하려고 하면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한국사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최소한 2, 3년 정도는 걸리겠죠. 물론 교정이나 경찰, 직렬이 조금 이제 좀 컷이 낮은 거는 뭐 한 1년도 가능한데요. 자, 어쨌든 공인중개사 숫자가 40만 명을 상회하고 있고, 그중 오픈한 중개사가 11만 명 정도인데, 그 말은 이제 매년 2, 3만 명이 문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정이 그러한데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과연 정말 따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딸까 말까, 고민이 많으시죠. 근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은 뭐 한 달에 뭐 그래도 최소 한 2, 300만 원 정도는 본인이 그래도 열심히 뛰다니면 정말 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도 한 달에 2, 300만 원 들고 갈 수 있거든요. 물론 핸드폰이랑 차량 뭐 이런 건 기본 준비물은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공인중개사로, 뭐, 비수기라든지, 이런 어떤, 뭐, 변수로 인해서 수입이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가맹거래사라든지, 행정사라든지, 자격증을 따가지고, 겸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를 선택을 해서, 작년에 8회 시험에 합격을 했고, 현재 겸업을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일이 조금 없을 때는, 지금 현재 행정심판, 그리고 민간 자격증 등록 업무, 그리고 내용 증명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 간단한 사건은 뭐 5만원부터 뭐 10만원, 현재 20만원까지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버 자격증으로 좀 보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을. 그리고 공무원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현재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평범한 이제 회사에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공무원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취준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무원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를 할까? 공무원을 준비를 할까? 1년 안에 공무원을 할 수 있는 뭐 교정이라든지 경찰 뭐 이쪽을 준비를 할까? 아니면은 좀 더 눈높이를 높여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법무사나 노무사, 세무사 뭐 이런 8대를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가지고 따야 될까? 이걸 따면 돈이 좀 그래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직렬이라든지 8대 전문직을 선택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다음 컨텐츠로 별도로 이제 따로따로 한번 영상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성실하게 진정성 있게만 좀 접근하면은 저를 거쳐간 직원들을 봤을 때는 월 300만원 이상은 다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를 거쳐간 직원 중에는 뭐 중개보조원도 있고 소공도 다수 있거든요. 그 중에는 지금 개업을 해가지고 뭐 원만하게 지금 업을 영위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직원이 아니죠. 나름 각자 이제 전부 다 대표 공인중개사니까. 자, 근데 영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차량이 없거나, 핸드폰이 없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떤 진정성, 뭐 이런 게 없다. 열망, 열정 이런 게 없다. 그럼 못 보러 갈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요.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모든 파트를 다 이렇게 다루기는 좀 힘이 듭니다.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도 힘듭니다. 처음에는 원투룸, 뭐, 오피스텔 위주로 하시다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뭐, 원룸 건물 통매매를 하신다든지, 하다가 상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통 요 순서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시험 합격 후에 소공으로 또는 중개 보조인으로, 처음 일을 배울 때, 사무실을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은 소장을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죠. 어떤 사무실 잘못 들어가면은 이제 뭐 계약서 쓰는 것도 대충 가르쳐 주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있어 보고 판단하십시오. 예. 조금 미안하다고 계속 있지 마시고요. 안 맞으면은 솔직하게 얘기하고 빨리 빠이빠이 하는 게 좋아요. 예. 자, 결론. 지금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십시오. 예.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일을 시작하십시오. 공인중개사가 장롱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지체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장롱이 되어 있어요. 예, 제 주변에도 장롱 많습니다. 심지어는 집을 보여주다가 손님들 중에도 갑니다. 나도 10년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는데, 15년 전에 저도 땄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손님분들 중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댓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